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그리고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미세먼지가 심했지만 또 유치원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연휴부터 오늘까지 가슴을 얼마나 졸여야 했는지 모릅니다. 유치원 개학을 미룬 한유총 때문에요. 교육당국은 결국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넉 달 넘게 끌어온 한유총 사태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 전부 루비똥이 아닙니다. 저 아침마다 눈 뜨면 마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저희들 땅 인물을 살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 이렇게 일하는 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루비똥이 아니라 아이들 30명 데리고 인건비를 못 받아가는 원장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사 봉급 주기 위해서 저 아파트 팔았습니다. 자동차도 팔았습니다. 의원님. 호소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기 양기관도 이화교육 다 죽인다! 해당 법률 하에서는 아무도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각화한 법입니다. 사립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 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500개가 넘는 사립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이다. 한유총이 이야기를 했지만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 교수님, 대란은 피했지만요. 워낙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학부모들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신 학부모님들 입장은 아마 다 그렇게 공감하실 거고요. 어느 정도 오늘 연기에 동참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1,533곳 정도, 1,500곳이 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239곳, 그래서 전체 유치원 약 6% 정도가 이제 이런 개원을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들 결국은 아이들을 지금 이제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하시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맡기고 일터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이런 상황들 되는 것들 너무나 참 답답하고 이 부분은 교육당국 당연히 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이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교육당국이 이 정도 상황이 계속 오게 되는 것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유총이 가장 문제의 근원에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의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국가에서 내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어떤 기관이든 뭐 학교에서도 단돈 500만 원만 100만 원만 지원받아도 철저하게 관련된 곳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용처를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 부분을 감사를 받지 않겠다. 사유재산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 뭐 거의 대부분 뭐 반대하고 계시고요. 뭐 8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유총이 내세우고 있는 이런 전체 뭐 폐원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건 교육자로서 도저히 할 얘기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진행이 됐던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작년 연말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계속되기는 발목 잡기로 인해서 무산이 된 상황들 여기까지 연계된다면 정부 여당 야당 모두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정부가 이 사안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학부모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그런 중대한 지금 기로점이 서 있다고 봅니다. 네, 좀 개학하기 전에요. 한유총의 한 지회장이 소속 유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이 변호사님이 상당히 메시지를 받은 유치원들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거란 내용이던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고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수집을 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 내지는 고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유총에서는 유치원들의 공문을 보내면서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들 개원 연기에 동참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배신의 어떤 쓴맛을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유총에서 직접 찾아가서 미참여한 유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또 다른 어떤 해악을 줄 것 같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강요죄라든지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고발까지 나갈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단체 행동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권유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에 고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네. 부분이고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한유총이라는 사단법인 자체가 실제로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법인 허가 자체를 취소하겠다라고 처분까지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런 강대강 대치 때문에요. 교육부는 드디어 내일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을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한유총의 통보도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교육당국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응을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유총 소속의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이러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워킹맘이거든요. 저는 당장 월요일날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유치원들이 이렇게 아이를 볼모로 우리에게는 배려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배려해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보셨던 것처럼요, 이 맞벌이 학부모들은 지난 닷새 동안 계약 연기 취소 이 번복 문자를 수차례 받아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신의 쓴맛을 보게 하겠다는 한유총 한 지회장의 문자를 보면은요, 이제 설립 허가 취소, 해산 과정에 들어서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또 학부모들은 긴장할 것 같아요. 김병민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이번 개학 연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인근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병설 유치원 등을 통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한유총이 끝까지 강경투쟁으로 나가게 되는 건 마지막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의 유치원 교육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는 사립유치원이 적극적인 폐원을 검토한다면 과연 정부 당국과 그리고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강경대치 전선을 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보낸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뭔가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을 굉장히 아껴왔거든요. 하지만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비리 문제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듀파인딩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네. 마지막까지 과거에 했던 강경 일변도의 투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들도 끊이지 않는 건데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렇게 한유총과의 극단적인 대치를 하게 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모든 노력들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양측의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없이 계속하고요. 결국 내일은 해산 절차를 밟겠다라고 하는데 이걸로 해결이 될까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유총이 몇 번의 자충수를 좀 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수요자, 소비자인 학부모들의 생각을 보면 한유총이 지금 아이들 볼모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이거에 네. 대해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도 사실은 굉장히 싸늘해졌어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한유총이 상당히 발을 많이 빼고 실제 사립 유치원들이 개원 연기에 참여를 안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에듀파인이라는 거를 적용한다는 게 원화 200인 이상의 유치원에게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정부 돈에 대해서 사단법이니까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회계 시스템을 똑같이 적용하자 이것조차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제가 보기엔 한유총이 둔 자충수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인 것 같고요. 처음에 이 문제가 발단이 됐던 지원이 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뭐 무슨 핸드백을 사고 뭘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네.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줬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다라는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한유총이든 사설 유치원이든 개원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대화를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뭐 우리 다른 패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책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가 버린 유치원 3법 등등을 처리해야 되는 국회
그리고 정치권. 사실 국회나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갈등에 대한 중재, 조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국회 정치권은 손 놔버리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사립유치원 편을 드는 듯한 인상을 줬고 그렇다면 정치권이 지금 손 놓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엔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네. 오히려 국회나 정치권이 나서서 오히려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4년 만에 한유총이 역사 속으로 들어갈지 오늘 참 파란만장한 대치를 보셨습니다.